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 병력을 파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참전은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중심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와주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혹시 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네. 좀 전에 전해주셨던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연설을 해서 북한군 파병을 세계전쟁, 월드워, 영어로는 월드워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던데 네. 세계전쟁으로 가는 뭐 첫 단계다 이렇게 얘기한 게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북한군이 한국 전쟁, 그 6.25 전쟁 끝난 이후 휴전된 이후에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 군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현대전에 맞는 훈련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도 북한이 만약 현대전에 훈련을 받게 되고 숙련이 되면 이거 전 세계적인 불안과 안보의 위협이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크라이나의 그 현지 온라인 영문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키이우 포스트, 키이우 인디펜던트 이런 언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역시 그 우크라이나인들이나 또는 다른 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 본 뉴스 역시 북한 관련 뉴스가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CNN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죠. 그 북한 군인들한테 이제 뭐 군화, 뭐 옷 이런 거를 이제 배 보급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되어 있는 한국 설문지를 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쭉 영상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을 나온 거 보면은 북한군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일부 한 1,500명 정도가 1차로 현재 도착한 걸로 보여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역에서 이제 포착된 것으로 보면은 도네츠크,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북한군의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일부 그쪽에도 병력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이미 이제 소수 인원이지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언론들이나 군 당국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이미 접경지대에서 북한군 18명이 탈영을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쪽에서도 포착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훈련은 블라디보스토크는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보다 좀 먼 극동 지역 연해주 포그라니치 지역에 있는 세르게예프스키 마을 인근에 있는 훈련소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군인들이 들어보니까 특수작전군 정예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성격의 병력인가요? 북한의 그 11군단 소속의 특수작전군 예하의 정예부대 폭풍군단이다. 이런 이제 보도 지난 며칠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군단은 주둔지가 평남 덕천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수 8군단은 모체로 해서 창설이 된 최정예 특수부대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특수전사령부, 특전사랑 비슷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특수 8군단이 1968년에 평화대 습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1, 2, 4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부대라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10일이라고 이달 2일에 이 폭풍부대로 추정되는 특수부대를 직접 시찰했다. 2차례 시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파병을 앞두고 시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훈련이 잘 된 부대라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전에 배치한다는 게 그만큼 좀 자국 병력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병력난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병력난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번에 북한군이 이제 파병이 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오늘 가디안이라든지 미국의 포천지 같은 일부 매체들이 이미 벌써 러시아가 현장에서 엄청나게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북한군을 투입하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꾸준히 이제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탈영병도 늘고 또 사실 1년도 부족한 상태인 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네네. 계속 되어 왔는데 지난해 7월에 그래서 러시아 의회가 징병 연령 기준이 그동안 27세였는데 이거를 30살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초쯤에 이게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5만 명을 모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일부 이제 이 중에 일부를 군에 투입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러시아 법상 이렇게 징집된 그 자국 병사들은 해외 전투에 참여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게 되어 법으로 있군요.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도네츠크 같이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자기네 땅이다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편법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편법적으로 러시아 군들을 거기 투입하고 있고 상당한 인적 타격을 받은 걸로 네네.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북한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인력난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지 네네.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뭐 러시아 본토 쪽에 있는 쿠르스크 주의 지역에 아마도 이 북한군의 일부를 투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많은 듯해요. 쿠르스크요? 쿠르스크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영토잖아요. 러시아 영토죠. 그럼 최근에 이 지역 일부를 러시아가 탈환했다고 하던데 네. 혹시 뭐 이런 전환과 북한군 배치가 어떤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이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국경 지역에서 꾸준히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네, 영토를 본토까지. 차지한 네. 거는 처음이어서 좀 네네. 타격이 컸고 당연히 푸틴으로서는 리더십이 엄청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틴은 이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여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병력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빼앗겼던 영토의 절반 정도를 이 탈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를 이제 더 탈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 병력과 네네. 무기들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북한군이 아마 음.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밀착 움직임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좀 노골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북한이 이미 그 우크라이나 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정황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기를 북한이 무기를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하기 네네. 위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정황은 많이 포착이 네네. 됐는데 설마 직접 병력까지 투입하리까라고 네. 하는 점에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 그렇군요. 현실화된 네네. 걸로 보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은 사실 지난해하고 올해 6월 또 서로 이렇게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면서 네, 그렇죠. 이른바 이제 부로맨스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역시 우크라이나전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죠. 네네.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무기가 아주 필요하게 필요하고. 됐고 북한은 이걸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는 네. 걸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네. 또 미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한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의 효과를 얻은 걸로 네네. 이제 파악이 되죠. 작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해서 푸틴하고 회동을 했는데 네. 이때 뭐 다량의 무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뭐 품질에는 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네네.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뭐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탄약조차도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로 뭐 한숨을 돌리게 된 건 분명한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병을 함으로써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네. 이제 군사적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또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달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해서는 뭐 지금 확인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러시아도 상당한 부담이 있고 러시아의 어떤 세계적인 경제 고립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기 네, 때문에 네. 이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푸틴과 김정은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격상을 시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지난 보면 될까요? 6월에 푸틴이 네. 직접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협약을 체결하기로 네. 약속을 김정은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난 14일에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고 그 내용을 이제 다시 공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은 지난 6월에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될 건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 조약의 핵심은 쌍방죽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고 전쟁에 처하게 되면은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고 경제적 또 정보 통신 분야, 기술 뭐 이런 개발 이런 분야에서 아주 다각적으로 협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러시아와 북한은 이 조약 체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아주 빠르게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왔고 네. 인적 교류도 지금 네.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병력 파병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네. 더 밀착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가 그동안에는 중국과 북한 대 뭐 한국과 뭐 미국 이런 구도였다면 이게 이제 북러 관계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뭐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그럼요.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주 긴장되는 네. 상황인데 네. 어떠세요? 이 북한군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좀 바꿀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뉴스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게 매우 위험스러운 신호이기는 하나 우크라이나 전이 지금 2년 넘게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에 어떤 전환을 가져올 결정적인 모멘텀까지는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네네. 있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네.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그래서 따라서 이제 최전선에 이런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군을 이렇게 투입하기보다는 네. 결국엔 뭐 공병 업무라든지 또는 어떤 지원 군 역할 이런 것 쪽으로 중심을 두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가 현지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자국군은 사실 신병들이 대부분이고 이 북한군은 정말 최정예이고 정예부대고. 실전은 경험은 없지만 이게 지금 아주 단단하게 훈련된 네. 병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사실 또 어떤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사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됨으로써 게임 체인저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압박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네. 글로벌 안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북한군의 파병이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파병이 됐다는 그 소식 자체가 네. 이미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나토나 미국도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많은 정보가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걸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더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나토 군 내부 또는 나토 회원국들 내에서는 좀 직접 파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네. 여론 또는 의견이 무게감을 갖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군의 파병에 따라서 서방들도 사용하는 무기의 어떤 지원 수위를 좀 높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 미국 등 서방들, 특히 젤렌스키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미사일의 사거리,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러시아 본토까지 깊숙이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라고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이번에 허용될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그렇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실전 경험이 좀 많잖아요. 아무리 정예 부대라 하더라도 네. 북한 군인이 좀 총알바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일부 북한군이 이미 벌써 투입된 이 접경 지역에서 그 탈영도 하고 있는 것이 네네.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사실 북한군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 그래요? 또는 뭐 다른 지역에서 모병을 해서 투과바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그런 부분들, 특히 러시아에서 뭐 죄수들도 투입하고 있다 네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른 어떤 친러시아 국가들로부터 모병을 해서 초방 총알바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군 병력을 파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 아주 큰 파장과 네.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오늘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논란과 그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유투의 Beautiful Day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